수능 특강 영어 28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어법성 판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법성 판단은 ABC 선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ABC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어법성을 조금만 기억하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실전에서 맞출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접근법입니다.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 대신 나오기 때문에 수식이 들어가겠죠. 사회적 존재에 있어서 영향력을 제시하는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is based라고 하는 본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식 구조가 성립이 되고요. 이 전체 문장을 이끄는 주어는 one approach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존재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제시해주는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은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that과 which 모두 수식이 가능하죠. 사람들이 보통 최상의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가족도 포함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회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복잡한 문장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번 볼까요? that과 which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t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모두 가능합니다. 즉 뒤에는 완전 문장과 불완전 문장 모두 다 올 수 있어요. which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불완전 문장이 오겠죠. 그럼 간단해요. 앞에 있는 that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에 대해서 확률이 높고요. 뒤에 있는 which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구별법 간단하죠. 뒷문장의 완전성을 보시면 되는데 뒤에 나오는 파란색 문장은 당연히 완전 문장이 됩니다. 빠져있는 문장 성분이 없어요. 따라서 필요한 것은 동격의 접속사를 나타내는 tha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완전 문장과 불완전 문장이라고 하는 어떤 대결 구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문장과 불완전 문장의 특징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녀석 뒤에 완전 문장이 오고 어떤 녀석 뒤에 불완전 문장이 오는지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뒤에 무조건 완전 문장이 와야 돼요. 접속사 that이든 접속사 whether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 당연히 완전 문장이 와야겠죠. 또 조심해야 될 게 보통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 문장이 오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완전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시 완전 문장이 오게 돼요. 이와는 반면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즉 who를 제외한 모든 관계대명사 which, who, whom, that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문장이 오고요. 그리고 불완전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what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결 구도는요. that과 what, which와 where, whose와 which, whom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역시 좀 까다로워요. this being the case입니다. 보통 ing나 id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분사 구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요요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this라고 하는 주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 생각이 들어요. 분사 구문인데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랑 다를 경우에, 즉 두 개의 문장의 주어가 다를 경우에 분사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살아있게 됩니다. 이 문장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예요. 이 this라고 하는 주어,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뒷문장의 주어, observer 주어, corrector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주어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주어를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this being the case는 분사구문이에요. 특히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했겠죠. 이것이 사실일 경우라면 관찰자와 협력자는요. not only 부정 아닙니다. 긍정이에요. 개인들을요, 개개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겁니다. 뭐 하라고요? work hard, 열심히 일하라고 동기를 부여할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든지 수행이 된다면, 즉 수행되어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뭘 한대요? 사람의 당혹감이라고 하는 감정도 증가시킬 겁니다. 언제? 성과가 실패였을 때, 즉 앞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회적 촉진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이런 게 사실이라면 협력자들은 분명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문제는 잘못됐을 때는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혹감이라고 하는 감정도 늘어나게 된대요. 이해하셨죠? 자, B번입니다. encourage와 encouraging인데 not only but also 뒤에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한마디로 병렬 구조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병렬 구조 특징이 뭡니까? 병렬로 연결되는 두 가지의 문법적인 특징이 동일해야 돼요. 문법적인 특징이라 하면 보통 형태가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not only 뒤에 나오는 게 motivate 동사 원형입니다. 당연히 but also 뒤에 나오는 것도요. 본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정답 따라서 encourag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패라고 하는 건 not likely to happen이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 과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거나 익숙했었던 과업이 될 때, 즉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평상시 하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통 실패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동기라고 하는 건요 충분할 거래요. 뭐하게 충분하느냐? 개선이라고 하는 걸 만들 정도로 충분할 거래요. 즉 1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럼 당연히 실패할 리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가요. 뭔가 개선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업이 만약에 어려워요. 어려운 과업인데 실패했어. 언제부터? 최소한 시작 단계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남이 앞에 있는 곳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당혹감이 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당혹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명사들, 특히 주어 뒤에 ed가 나왔지만 caused by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수식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실패에 의해서 유발된 당혹감이라고 하는 건 역시 아니나 다를까 본동사가 나옵니다. 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실패에 의해서 발생된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트레스와 인지적인 어떤 방해, 장애를 유발해요. 뭐에 대한 충분한 강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인 방해가 뭐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성과를 방해하도록 유발할 수 있답니다. 처음은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쉬우면 괜찮아. 잘해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해요. 근데 보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럴 경우에는 평상시에 사람이 없었을 때 느꼈던 당혹감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10번입니다. 자, disrupt라고 하는 동사에 s가 붙게 되면 본동사 쓰인 거고요. to disrupt 준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구조상 봤을 때 이런 구조예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embarrassment고요. 동사는 make cause입니다. 당연히 본동사 disrupt는 나올 수가 없게 돼요. 특히 cause 같은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옵니까? to 부정사가 많이 오게 돼요. 정답 따라서 to disrup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타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혹감이 커지게 되고요. 그 결과 지금 하고 있는 과업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괜찮다라고 봐요. 저는요. 어떤 남을 신경 쓰는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 혹은 존재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혹할 만한 소재가 나와요. 어떤 문장의 어떤 구조 흐름도요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근데 여기서 뽑을 만한 문제가 이게 전형적인 것밖에 없어요. 글의 순서, 어휘, 그리고 간접 연계 같은 경우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소재가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을 1개 줄까 2개 줄까 고민했는데 뭐 1개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쉽기 때문에 그래도 소재 자체는 좋기 때문에 한 2-3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